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만나보시죠. 네, 왜라는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요. 노모와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 달도 더 돼서야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송파 세 모녀 사건 3년 전에 있었는데 네. 또 이번에는 네 분의 일가족이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알려졌습니다. 정말 지금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만한 일이 벌어져서 일단 70대 노모와 딸 셋입니다. 어떻게 발견이 됐습니까? 네, 그제 2일이죠. 오후 2시경에 이 집에 이제 관련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다세대 주택이. 예. 그래서 리모델링 업자가 이 집을 방문을 했는데 바깥에 있어도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최초에 이 리모델링 업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이제 문을 직접 개봉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예. 정말 안타깝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대 노모 그리고 40대 세 딸이 예. 한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략 그 시체 부패 정도를 감안할 때 예. 사망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유서에는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있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경제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포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범죄인지 예.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외부 침입 흔적입니다. 근데 예.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해서 생활고를 문제 삼아서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까지의 경찰의 시각입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세금 체납은 없었고 평소에 채무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고가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됐을까요? 김동철 박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보통 이제 생활고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뭐 가족들이 이제 비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예. 그리고 또 현재의 문제점보다 미래에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고통이 더 많습니다. 지금 내가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결을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4명 모두가 사실 우울증에 있어서 비관 자살을 했다. 그중에 한 명이 사실 강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 강화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 감흥 정신 질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한 명이 강화된 사람이 계속 우울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이 우울증이 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명이 만약에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라면 네네네. 나머지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들도 어찌됐든 그 우울함을 옮겨받는 그런 맞습니다. 과정들이 맞습니다. 있으면서 전체가 다시 우울해진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인근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로 보이는 여성들이 평소에 의기소침했고 안색도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극단적인 선택 전에 사전 징후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사전 징후는 분명히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일부 주민들이 봤던 것처럼 낯빛이 별로 좋지 않고 뭔가 예. 불안해 보이고 이제 긴장돼 있는 모습들이 지속이 돼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텐데 예. 저희들이 사실 만약에 이렇게 그 집단 고독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예. 고독사가 개인도 있지만 집단으로 같이 일어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집단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이런 경우에 사실 주변 사람들이 그 징후를 보고 바로 어떤 뭐 신고라든지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취하면 좋은데 예. 결국은 고독사라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서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4명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4명의 지인이 한 달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예. 4명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단절이 되어 살았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은 집단 고독사로서의 평가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그 아까도 저희가 시작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송파 세모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참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니까요. 우리 사회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아니 이렇게 정말 경제난이나 이거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그럼 복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복지 정책에 사각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달 만에 리모델링 업자가 집 앞에 가서 냄새 때문에 신고를 할 정도였다면 예. 이웃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건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전혀 서로 이웃 간의 교류도 없고 네. 과거 뭐 이웃사촌이란 말이 요즘에 무색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일들이 결합이 돼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과연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이거는 그때 송파 세모녀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집안에 이제 빚이 너무 많아서 예.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 종종 보실 텐데 그때 사실 우리 지금 법 제도 안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인데 예. 그 제도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사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해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빚을 내가 끝까지 떠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좌절감이나 절망감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 사실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혼자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도 조금은 절차를 좀 용이하고 간소하게 한다던가 해서 일반 시민들도 접근하기 좀 용이하게 만들 필요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비교가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송파에서 있었던 세모녀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뭔가 당시에 정치권에서 도입시키려고 했었던 이 제도에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이 송파 세모녀법 여기에는 허점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복지 정책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핀셋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어서 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거나 무언가 불합리한 내용들이 꼭 나와. 이번 사건도 아마 그와 유사하게 바라봐도 될 텐데요. 예. 근데 그렇다면 법은 법이지만 지자체나 예. 이 정부 당국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핀셋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좀 도입이 필요한데 예. 일단 뭔가 문제가 터지면 법은 만들죠. 예.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뭐 공공기관이나 혹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의구심이 들 만한 사건들이 꽤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것보다 법은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생긴 사회적인 그런 허점들 있잖아요. 예. 이런 허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이어서 5년 뒤에 성북구에서 벌어진 네 모녀의 비극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김동철 박사께 질문 하나 드리고 이 주제를 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이 주변에 있습니다. 뭐 안색도 좋지 않고 기색도 좋지 않고 자칫 혹여나 위험한 선택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다가가서는 또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금 이제 애국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무턱대고 도와준다라고 참여를 했었을 때는 문제가 예.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더욱 무가치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예. 일단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누가 있는지를 먼저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파악해야 좋고요. 그 지인들이 먼저 다가서서 확장을 시켜나가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기대 심리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기대 심리는 분명히 갖고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감도 상당히 크겠지만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지인 한 명이라도 만약에 도움을 주고 예. 그 도움을 모른다면 그 주변 이웃들이 알려줘서 예. 그렇게 실행을 직접 한다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